Всем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Беляков Илья, я уже давно живу и работаю в Корее, и сегодня мы с вами поговорим на тему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А конкретнее мы будем с вами разговаривать о темах,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ют в современных книгах, и о том, какие тенденции мы можем наблюда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для сегодняшнего разговора мы пригласили профессора Чо Ганг Сок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Йонседэ с факультет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자, 조광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문학에 있어서 제일 자주 나타나는 주제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랑 또는 이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뭐 파국적인 상상력의 양상이 어떻게 문학에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는데요. 이제 이 파국적 상상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최근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이제 붙이고는 있는데, 사실 문학이 이 파국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뤄온 역사는 아주 깁니다. 뭐 어찌 보면 문학의 고유의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문학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걸 다 역사를 다 짚을 수는 없고, 한국 문학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미 1960년도에 그 김윤수라는 소설가가 자유문학이라는 잡지에 재앙부조라는 단편을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60년도 당시에 이 세계의 파국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한 것이죠. 근데 1960년도 당시에 김윤수 작가가 이 소설에서 세계의 파국을 예측을 했을 때 아마 세계의 파국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했던 게 뭐냐면 핵전쟁입니다. 1960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니까. 그렇죠. 네. 이제 냉전이 네.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이미 1960년도부터 우리 단편, 한국의 단편 소설에서 그런 상상력이 이제 발휘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직접 문학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1980년대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The Day After 그날 이후라는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야말로 그것도 이제 핵전쟁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제 80년대 초반까지도 이 냉전 체제가 아주 그 극대화돼 있던 그런 사회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세계 파국을 예상할 때는 이런 양상일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뭐 80년대 미국에서 The Day After라는 이 영화로 나왔지만 60년도에 한국에서도 단편 소설에서 이제 그런 양상이 그려졌었죠. 이미 이제 그런 데서도 잘 드러나는데, 세계의 파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조건, 이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문학의 그야말로 세계의 종언 혹은 파국 이런 것과 관련된 작품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아까 이제 60년도의 단편이 그랬듯이, 또 미국의 그 The Day After가 그랬듯이, 이 2010년대를 전후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파국을 다루고 있다고 했을 때, 또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그것에 의미가 있겠죠. 그 양상이 있겠고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을 이제 해보기로 하고, 그 양상에 대해서만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또 그 독자들에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을 조금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차차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소개를 그 작품을 예를 들자면 이제 단편 중에는 김성중 작가의 허공의 아이들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이 지표면으로부터 조금씩 세계가 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이제 그러고 살아남은 것은 아이들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세계는 요만큼 떠 있고, 근데 이제 소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점 이제 허공에 떠가는 거예요. 집이 떠가고 세계가 떠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그 둘 중에 한 아이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한 아이는 이제 남아서 아 나도 곧 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편이기 때문에 얘기는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요런 스토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계가 떠 있다는 거. 점점점 세계가 떠가는데 그게 이제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 어떤 이 구체적인 실감들, 내가 이제 요 단단하게 이 땅에 그 발을 딛고 이렇게 발을 딜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실감들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부유 또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중의 그런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잘 알려진 작품 중에 김애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김애란 작가님. 예, 네. 김애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이라는 단편인데 이거는 이제 이 가족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재개발 지구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그러니까 이제 곧 철거가 될 것이고 그런 구역에 살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임금이 체불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뭐 저 크레인 위로 이제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다가 실족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가족의 구체적 상황으로 주어지고 어느 날 역시 또 어느 날이죠. 파국은 갑자기 오는 거죠. 어느 날 오는 거죠. 어느 날 비가 막 와요. 비가 오는데 그야말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아이가 그 세계가 전부 물속에 잠겨요. 물속에 잠기고 아버지는 실족사했고 다들 이제 죽고 없고. 근데 이 물속에 잠겼는데 이 아이가 화장실 문짝을 뜯어내서 그 위에 이제 타고 혼자 이렇게 물 위를 떠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걸 이제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아버지가 실족사한 그 크레인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줬던 게 생각이 나서 그거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건데 어찌 보면 상징적이고 어찌 보면 직접적이죠. 아까 그 재개발 구역, 그다음에 체불 임금과 관련된 시위, 또 그 물이 대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린 뒤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또 아버지가 가르쳐준 수영법을 생각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다 풀지 않아도 메시지 자체는 조금 명료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 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아마 최근에 여러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그 정유정 작가의 그 28이라는 그 작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짧게 얘기하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도시가 봉쇄가 되고 그 봉쇄된 도시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변화해가는 양상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소위 그 인수 공통 감염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수, 동물, 짐승이 공통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최근에 그 사례로 구제역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그러니까 동물도 감염이 되고 동물이 사람한테 감염시키거나 사람이 동물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같이 감염될 수 있는 그거 이제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구제역 때 인간이 한 일은 돼지를 전부 묻어서 몰살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수 공통 감염이라는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수가 돼지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하고 너무나 가깝게 요즘은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개, 사람과 개가 같이 사람이 개한테 개가 사람한테 이런 상황 서로 이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제하고 여러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대단히 속도감 있게 읽히고 또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되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까 정희정 작가의 작품도 그렇고 최진영 작가의 작품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비롯돼서 과학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창궐이 됐다. 요거 자체를 다루진 않습니다. 일단 상황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 과학적으로 그것을 밝혀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거 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는 어찌 보면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서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니까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게 되고 특히 이 최진영 작가의 이 소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극단적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잔혹함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뭐 극단적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그 배려나 이런 거 없이 서로가 서로 그저 생존만을 목표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읽기 좀 끔찍하다 싶은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에도 똑같은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약간 우리가 비주얼로 받아들이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나 요새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마 옛날에 2000년대에 나왔던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의 대규모의 재난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또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가 서로에 대한 잔혹감 또는 자기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요새 들어와서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의 사람 인간 자체를 초점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펼쳤다면 반면에 요새는 아예 그러니까 파국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 좀비 종말이든 그러니까 좀비 아포칼립시스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진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요새 나오는 그 2016년에 나온 부산행이라는 영화라든가 또는 뭐 좀비 주제를 이어서 뭐 킹덤이라는 드라마라든가 또 얼마 중에 나왔던 그 반도 그러니까 부산행에 이어진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이 파괴되면서 이런 파괴된 상황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때로는 약간 유머와 섞이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새 나오는 영화 중에서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어떤 독가스로 인해 이제 도시가 완전히 정복이 되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도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에 대한 배려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친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또는 낯선 사람과 남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는 그런 문제까지는 다루는 아까도 문학에서 그런 주제가 자주 등장했다고 말씀하셨듯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자주 나타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그런 컨셉이기도 하고요. 근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사회가 어떻게 변신할지, 어떻게 변할지, 또는 그 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될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평상시에서 내가 이렇고 또는 비상 상태에서 비상 상황에서 나의 편안한 태도, 자세, 뭐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이 할애하고 많이 다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문학과 현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자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문학은 뭔가의 가상의 사상이라는 그런 보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인데 그러면 이런 현실의 그러니까 실제적인 조건과 함께 봤을 때 파국적 상상력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규라는 소설가의 핑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워낙 유머를 잘 구사하는 작가여서 작품 자체는 아주 재밌게 읽히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톤으로 진행되는 소설인데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퐁의 마지막 부분에 이 핑퐁이라는 작품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말하자면 이 왕따를 당하는 같은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이제 그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이런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이런 캐릭터의 아이들한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적인 건데 뭐냐면 외계에서 이제 SF적 상상력인 거죠. 재난과 관련된 SF적 상상력. 그렇죠. 외계인들이 이 아이들한테 이 선택권을 줘요. 뭐냐면 이 세계로부터 인류를 언인스톨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줍니다. 그건 무슨 질문이냐면 이 세계를 리셋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아요. 왕따인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선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인스톨 하겠습니다를 누르면 세계가 언인스톨 되고 세계가 리셋되고 인류가 언인스톨 되는 그런 이제 SF적 상황인 거죠. 외계인들이 이 아이들한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은 직면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은 그러니까 파국적인 상상력이 서사가 가지는 의미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들은 이제 조금씩 주제 자체들이 바뀌고 뭔가에 한 사람 초점으로 해서 그 사람에만 공포주는 것보다 온 세상이, 온 세구가 말명하는 또는 뭐 무너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미트로 2033 그러니까 지하철 2033이라는 소설이 나와서 아주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2033년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지하철 터널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살아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다루는 소설인데 상당히 많은 재미를 일으켰고 화제가 됐었던 소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재미있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어요. 뭐 어떤 지하철역에서 공산주의 갑자기 체제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어떤 곳은 독재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섞여가면서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인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실제로 뭐 좀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돼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뻔히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뭔가의 가상 세상에서 실제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뭐 특히나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멀다고 생각하는 AI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자기 정신을 갑자기 들면서 뭐 반인류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뭔가의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과 그러니까 컴퓨터에 싸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그 파국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에서 예로 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로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영화 매트릭스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라는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왔던 위기가 갑자기 실제로 나타난 거죠. Welcome to the real world가 된 거죠. 그야말로.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전에 소위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이전에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 그 자체를 우리가 빨리 반성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대두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근에 그 코비드19와 관련해서는 이 사태가 생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사태다. 또 혹은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인 사태다. 우리가 그 초연결이라는 표현을 쓰죠. 초연결. 뭐 네트워크상으로 뭐 정보에 의해서 초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또 알려준 것은 우리가 정보나 네트워크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초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엄연한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우린 애써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넘어가죠. 생물학적으로도 초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실감하게 된 것이어서, 그렇다면 문제는 생물학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방식으로 풀려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과학자분들이 뭐 열심히 또 애를 쓰고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문학 혹은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방식의 해결책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족적인 폐쇄. 그러니까 닫고 계속해서 닫고 그 안에서 자족적으로 우리는 저거로부터 안전하면서 계속 범위를 좁혀서 자족적 폐쇄를 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생물학적으로 초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문제다. 짧게 덧붙이면, 예를 들면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신체 변형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신체는 계속해서 변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펙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여하튼 계속해서 신체가 우리의 신체는 변화하는 자동기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 혹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체는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족적 폐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타인 혹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주로 문학이나 예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사이의 문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 그 양상에 대해서 전망하거나 혹은 제안하거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식의 사고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족적 폐쇄냐 아니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의 경영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할 것이고 지금도 그런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Нашей сегодняшней темой видео было тенденции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апокалипсис и тема выжи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другом корейском контент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Москве со 2 по 6 сентября.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о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онлайн. Будем надеяться, что вы просмотрите все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поскольку у нас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го контента.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аше внимание. До свидания.